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그 중종의 이 부인들 리스트업 잠깐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중종은 원래 단경왕후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하지만 역적의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7일 만에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부인 장경왕후가 들어오는데 아들 낳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살짜리 세자, 나중에 인종이 되는 아들을 낳고 일찍 죽어요. 그런 다음에 중전마마, 정실 부인이 없는 상태에서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못 참아 라고 했던 중종이 외롭다, 쓸쓸하다, 후궁이 필요하다 해서 미인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박씨라는 여인을 후궁으로 앉힙니다. 일단은 중전마마 자리에는 안 앉혀요. 왜? 집안이 너무 안 좋았거든. 그래서 일단은 후궁 자리에 앉혀요. 경빈 박씨. 나름 20년 동안 알콩달콩 잘 살았다고 해요. 문제없이요. 굉장히 미인이었대요. 그리고 둘 사이에도 아들이 태어나요. 복성군. 대군이 아니죠. 대군자가 붙으려면은 정실부인, 중전마마에서 태어나야지 대군이 붙어요. 충녕대군, 양녕대군 같이. 후궁이 낳은 아들은 그냥 단순히 군만 붙어요. 그냥 복성군이죠. 자, 뭔가 느끼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들? 복성군이, 그러니까 지금 12살짜리 세자보다 형이에요, 형. 먼저 태어나가지고. 딱 봐도 여러분들이 방송 작가라고 하면 요거 가지고 드라마 하나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어린 세자,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12살짜리 세자, 다음 왕이 될 세자. 그리고 후궁이 낳은 아들이지만 벌써 장성을 했어요. 장성을 한 후궁이 낳은 또 다른 아들. 왠지 이거 가지고 권력 싸움 또 만들겠죠. 그게 펼쳐집니다. 어떻게 이 얘기가 도냐면은 경빈 박씨가 지금 멀쩡하게 계시는 12살짜리 세자 저하를 날려버리고 지 아들 복성군을 세자로 만들려고 지금 저주를 퍼부은 사건이 이번 불로 지져진 쥐새끼 사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후궁으로 20년 동안 왕과 함께 살면서 아무런 그런 잡음이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정치 감각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안 그러면 패비윤 씨같이 벌써 난리가 났겠죠. 그만큼 정치 감각이 있던 여인이 대놓고 자기 아들 세자를 만들려고 야, 쥐새끼 한 마리 잡아와. 쥐새끼 꼬리 잘라. 싹둑. 야, 팔다리 인두로 쥐자. 요거 지금 그 세자 사는 동궁 있잖아. 거기다가 던져놓고 와. 했을까? 제가 아니라 역사학계에서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누가 봐도 진짜 경빈 박씨가 그걸 했다고 하면은 누가 봐도 이거 자기가 코너에 몰릴 게 뻔하잖아요. 그걸 경빈 박씨가 대놓고 했을까? 절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빈 박씨는 억울하죠, 지금요. 나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왜 나보고 그래. 우리 아들 복성군 왕 될 생각도 없어요. 그냥 12살짜리 지금 그 세자 걔 왕 시켜요. 나 아니라니까. 그렇지만 누군가가 뒤에서 이 모든 걸 다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스텝 바이 스텝 체계적으로 이 뭔가 흘러가고 있어. 경빈 박씨의 하인들 다 끌려와가지고 다 고문받습니다. 경빈 박씨가 지 아들 복성군 세자를 만들려고 했지? 아닙니다. 난 몰라요. 아닌데 우리 경빈 박씨 마마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모질게 고문을 했는데도 고문하는 측에서 원하는 답이 안 나와. 왜? 그런 일이 없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 증거가 없어요. 자백도 없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빈 박씨와 복성군은 일반 평민으로 강등된 다음에 고향으로 쫓겨가 버립니다. 쫓겨가 버려요. 야, 누가 이걸 다 뒤에서 조종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유배가 있는 김한로가 뒤에서 다 조종한 거예요, 이거요. 김한로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김한로가요. 일단은
기말로가 쥐새끼 잡아가지고 꼬리 자르고 지진 다음에 동궁, 세자가 살고 있는 동궁에 집어던져. 그리고 이걸 다 미안하지만 경빈박 씨가 하진 않았지만 경빈박 씨가 했다고 몰아붙여. 오케이? 밀어붙인 거예요. 기획, 제작, 연출, 시나리오 바이 기말로. 맞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국사 시간에 뭐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셨냐면 아마 그냥 무조건 때려 외우셨을걸요? 이게 작서의 변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 국사 시간에 작서의 변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외워라. 중종 때 경빈박 씨가 쫓겨난 것은 작서의 변. 선생님, 작서의 변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조용히 해! 시험 안 나와! 이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전 실제로 맞았어요. 저 학교 국사 시간에 선생님한테 정말 궁금한 거예요. 누구는 조, 누구는 종이냐? 중종, 세조. 선생님요. 누구는 종이고 누구는 왜 조입니까? 했더니 맞았다니까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물어봤다고? 그러면 안 돼. 물론 요즘은 많이 바뀌었겠지만요. 작서의 변이 뭐냐면 불태울 작자의 쥐서. 그러니까 쥐를 불태운다예요. 작서의 변, 난리. 이거예요. 자, 이제 경빈박 씨가 쫓겨난 이제 드디어 기말로는 컴백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 활용하는 거예요. 기말로의 아들이 누구냐? 그렇죠. 현직 왕의 사위잖아요, 지금요. 기말로의 아들은. 공주 남편 사위. 그래가지고 아들을 불러요. 아들아, 일로 와봐라. 네, 아버님. 네가 이제 한양 가가지고 나의 억울함, 네 아버지 억울함을 눈물로써 변호를 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아버님, 알겠습니다. 해서 아들이 한양에 가요. 가가지고, 그러니까 부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의 사위. 그러니까 궁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마음대로. 왕의 사위인데. 기말로의 아들은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죠, 왕이. 왕까지 가요. 갈 수 있죠. 장인어른이니까 중종이. 가서 장인어른이라고는 하진 않았겠고, 전하! 제발 우리 억울하게 유배를 가신 우리 아버지 지금 몸도 편찮으신데 이제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전하! 라고 눈물로 호소를 했다고 하죠. 중종도 자기 사위가 딸바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 딸의 남편 사위잖아요. 사위가 와서 엉엉엉 울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사람 마음이 흔들리죠. 그래가지고 중종은 알았다. 여봐라. 기말로의 유배를 풀어주도록 하여라. 해서 기말로가 You must come back home. 한양으로 복귀를 합니다. 기말로가 한양으로 복귀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리벤지. 이제 남은 건 복수밖에 없어요. 하필이면 그 기말로가 한양으로 복귀한 그 해에 대비 마마가 죽습니다. 즉 중종 친엄마. 중종 친엄마가 죽어요. 그 말은 뭐냐면 중종, 이 밴댕이 이 찌질한 중종, 의지할 곳이 더 없어진 거예요. 지금 엄마도 돌아가셨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더욱더 기말로에게 의지를 합니다. 그렇겠죠. 기말로가 그걸 몰랐겠나. 눈치 다 챘죠. 그래서 한양으로 복귀한 기말로는 그때부터 나는 죄가 있어가지고 유배를 간 것이 아니라 나는 무고 정말 덤탱이 씌워가지고 유배를 갔다. 억울하다 억울해. 라고 주장을 해요. 기말로가. 근데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게 그게 사실이거든요. 크게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유배를 간 건 아니었어요. 기말로가 원래는 조광조파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개혁파. 이렇게 근데 돌아와가지고 한양에서 막 이렇게 큰 소리로 난 죄가 없다. 난 죄가 없는데 유배 갔다.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심정. 넌 왜 이렇게 심정이 곱니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 심정인데 중종 반정에도 참가를 했던 훈구파예요.
훈구파였는데 조광조한테 찍혀가지고 유배를 가가지고 씩씩 분을 삭히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거든요. 조광조 날아갈 때. 반조광조파, 훈구파, 심정이요. 요 당시는 타이틀은 좌의정이고. 얼마나 조광조를 싫어했냐면 조광조가 심정 보고 당신은 소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요. 드라마나 사극 보면 소인이 뭐 왔습니다. 소인 잘못입니다. 작을 소자.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면 괜찮아요. 내가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보고 소인이라고 얘기하면 괜찮은데 남보고 너 소인이다. 이거는 조선시대 최악의 욕이었어요. 밴댕이 소갈딱지 플러스 제가 방송에서 쓰지 못하는 각종 비하욕 다 합친 것보다도 모욕 소인.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조광조가 이 심정 보고 너는 당신은 소인이야! 이 말 한마디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빠닥. 너 두고 봐, 조광조. 이러다가 조광조가 날아갔지 않습니까? 중종 때, 중종에 의해서. 그때 조광조를 날리는데 앞장섰던 인간이 심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심정이 딱 봤을 때 안 그래도 기말로 저 인간 말이야. 한때 조광조파였는데 그렇게 크게 조광조파가 또 아니라는 애매한 이유 때문에 지금 살려뒀는데 제2의 조광조가 되네. 모든 권력이 기말로에게 너무 집중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가지고 다시 총대를 맵니다. 심정이. 어떤 총대를 매냐면은 기말로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건 막아야 한다. 라고 이걸 공론화를 해요. 이보시오, 김대감. 이것이요, 박대감. 지금 기말로에게 모든 권력이 다 집중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Become horse? 이건 막아야 돼요. 이걸 공론화했다는 건 뭐냐면 그 말이 기말로 귀에게도 들어갔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세기의 대매치. 심정 대 기말로, 기말로 대 심정. 그 매치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 자리에서 날려버리겠다 선언한 거예요. 심정은요. 기말로. 여기서는 이젠 치킨 게임이거든요. 누가 하나가 죽어 나가야지 끝나는 게임이 됐습니다. 이 게임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꾀돌이 기말로가 먼저 선수를 칩니다. 저기 전하! 심정이 경빈 박씨로부터 뇌물을 받았습니다. 전하! 또 치트키 들고 나온 거예요. 경빈 박씨요. 전하! 심정이 지금 세자저하를 해치기 위해 가지고 경빈 박씨, 복성군 엄마 경빈 박씨로부터 뇌물을 받았습니다. 라고 뒤집어 씌워요. 중종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한 조사를 거치지도 않고 뭐야? 심정이 그랬다고? 바로 유배를 보내. 와우. 자기를 오늘날의 그 자리에 만들어준, 중종이 그 자리에 있게 만들어준 심정까지 바로 날려버려요. 왜냐면 중종 같은 경우에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였다? 뭐 도덕, 철학, 성리학? 아니요. 중요한 거는 자기 자리. 내 자리 못 내놔. 이 왕자리 내가 어떻게 얼떨결에 내가 얻었지만 난 못 내놔. 왕자리가 제일 중요했던 중종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훈구 대신이고 뭐시기고 간에 나의 위치, 왕으로서의 나의 위치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다? 조사도 안 해버리고 바로 날려버려요. 여러분들이 심정 같으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멘붕이 오죠. 멘붕이 와요. 아니, 저 인간 말이야. 내가 왕 시켜줬는데 나를 이렇게 유배를 보내? 이거 억울하다. 이게 분명히 기말로가 뒤에 있을 거야. 기말로 두고 봐. 내가 유배에서 풀려나는 순간 넌 날아가. 넌 죽어. 기말로. 과연 그런 기회가 왔을까요?
심정, 좌의정, 중종을 오늘날의 중종으로 만든 공신. 조광조한테 찍혀가지고 잠깐 뭐라고 할까, 유배를 가면서 조광조 너 기다려. 내가 이 심정이 널 날려주겠다. 해서 결국엔 복수에 성공해요, 심정이요. 조광조 죽죠. 사약 완샷 때리고. 근데 딱 지금 보니까 조광조의 빈자리에 기말로라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해. 너무 권력을 또 쥐고 있어요. 날리자 했던 소리가 기말로 귀에 들어간 거예요. 기말로는 또 치트키, 만능키, 경빈 박씨 카드 꺼내가지고 심정 유배 보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배 가지고는 성에 안 찼던 김알로. 뭐냐? 중종을 찾아가서 전하, 아무리 공신이라고 하여도 지금 세자 저하를 해치려고 했던 인물은 살려두시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죽이자고 해요. 중종은 안 된다. 오늘날에 나를 만들어준 그런 인물이다. 죽여서는 안 된다. 했을까요? 아니요. 이번 기회에 다 날려버리자. 해가지고 결국 사약을 내립니다. 심정은 죽는 순간에, 이거는 정사에 기록된 얘기예요. 이렇게 외치고 사약을 완샷했다고 합니다. 원수 기말로! 원수 기말로! 원수! 뚝뚝뚝뚝뚝뚝. 아, 원수 기말로. 정말 원수 기말로를 외치면서 죽었다고 하죠. 자, 근데 말입니다. 기말로 그때 이 심정이 사약 완샷 때리고 죽었을 이 무렵에 기말로의 아들과 며느리가 둘 다 죽어요. 며느리가 누구예요? 기말로의 며느리가? 중종 딸이잖아요. 중종 딸 죽어요. 와, 중종도 멘붕이 왔다고 하죠. 자기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딸이 죽으니까. 사위도 죽고. 중종 자기도 마음이 아프지만 기말로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라고 중종이 위로를 한답시고 뭘 주냐면 각종 조선의 모든 벼슬을 다 올인, 다 기말로에게 줍니다. 자기 사돈이죠. 조선 최다 멀티 벼슬을 갖게 돼요, 기말로가.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있었던 최고의 권력자 누가 있었나? 한명회? 하하! 뭐 정도전? 하하!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명함이 수십 장이에요. 오늘은 어떤 명함으로 할까? 특히 이 벼슬 가운데서 어떤 타이틀을 중종이 기말로에게 주냐면 세자의 스승 자리를 줘요. 이거 엄청난 권력이에요. 생각해봐요. 세자의 스승이라는 건 그 말은 이 조선이란 나라의 다음 왕의 스승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권력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었어. 중종은 기말로에게 또 무슨 권력을 주냐면 과거 시험 이거를 시험 채점관을 시켜버려요. 그 말은 뭐냐? 수능 채점관을 시켜버리는 거야. 물론 수능 채점은 컴퓨터가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과거 시험은 객관식이 아닌 걸 아시죠? 연필 붓도 굴려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니은 나는 다 니은에 몰빵하겠노라 가 아니라 주관식이잖아요. 주제가 딱 나오면 거기에 맞게 쫙 글 쓰는 거. 이게 뭐 주관식 시험에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객관식 시험은 답은 1번이면 1번이고 2번이면 2번인데 주관식은 채점하는 사람의 입김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죠. 그 채점관을 기말로를 시켜버립니다. 그 말 이 꼴 뭐냐? 자기가 이뻐하는, 자기가 찜해놓은 자기 세력을 끌어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말로가. 보자, 채점을 내가 해야 되는데 A란 친구는 정말 글을 잘 썼지만 내가 딱히 좋아하는 인물은 아니야. 보자, B란 인물. 약간 덜 떨어지게 썼지만 얘는 내가 키우려고 하는 인물이거든. A, B를 합격시키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요. 이제 슬슬 무서울 게 없어지는 기말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무서울 게 없어진 게 뭐냐면
자기한테 반대라면요. 자기 반대파 일단 뭘 하냐? 설득 같은 거 없어. 다 죽여버려요. 대표적인 게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박원종 기억나시죠? 박원종이 누구지? 중종 반정의 넘버원 공신 박원종. 박원종의 서자, 이게 첩의 아들이죠. 박원종의 서자 박운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기말로와 감히 땅 문제로 다퉈요. 이거 보십시오. 기말로 대감.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지 여기요. 등기부등본 떼보시라니까. 여기 내 땅이에요. 뭔 소리야? 이거 내가 어디 공인중개사에서 내가 내가 돈 주고 산 땅이야. 뭔 소리야? 참, 이런 식으로 땅 그냥 우기시면 안 됩니다. 기말로 씨 대감. 땅 문제로 다퉜다가 어떻게 되냐? 탄핵돼 버려요. 쫓겨나요. 엄청난 얘기예요, 이거요. 다른 사람도 모르겠지만 심정, 지난 시간에 사약 먹고 죽은 심정은 공신 한 넘버 6, 7, 8 이 정도 되는데 박원종은 한때 조선을 실질적으로 통치했던 실질적인 왕이었잖아요. 그의 물론 서자지만 첩의 아들이지만 박원종의 아들도 날려버리는 기말로가 된 거예요. 와우. 이걸 보니까 대간들 계속 제가 반복해서 각인시켜 드릴게요. 대간은 왕한테 쓴소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하! 통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하! 조선 왕이 총 27명 있었지 않습니까?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요. 각 왕, 27명의 왕 1명당 불가, 안 된다. 하면 안 됩니다, 전하! 라고 공식적으로 대간들이 쓴소리한 것만 한 왕당 2,000번에서 3,000번이에요. 이 정도면 때리고 싶겠죠, 대간을. 너 확 그냥, 야, 네가 왕이, 확 그냥. 그래도 조선은 왕이 그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조선은 왕이 통치를 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왕정국가가 아니라 신정국가였어요. 신하들, 사대부가 통치를 하는. 지금도 중종이 자기가 무슨 권력 욕이 있어가지고 지금 왕이 됐나? 아니죠. 사대부, 박원종 등등등이 권력을 잡고 그냥 바지 사장 하나가 필요해가지고 중종 앉힌 거예요. 조선은 신하들이 사대부들이 통치하던 나라였습니다. 어쨌든 한 왕당 3,000번 이상 전하! 하지 말라니까 전하! 이 쓴소리를 했던 대간들도 기말로 앞에서는 절절절절 맵니다. 왜? 찍히면 죽거든. 이런 기말로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누굴까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